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타입 중 마지막 타입인 심벌 타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벌 타입은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ES6 이상부터 지원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어떠한 타입인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정도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VS 코드 화면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심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타입이 프로퍼티의 순서 없는 집합이며 각 프로퍼티의 이름과 값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 오타가 있네요. 자, 제가 계속 기본 타입을 설명을 하면서 객체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객체는 이름과 값, 키, 밸류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객체 안에 있는 프로퍼티, 즉 속성 값들은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VS 코드 창에 뭐 A부터 Z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더라도 브라우저에서 콘솔 로그로 한번 그 값을 찍어서 출력을 해보면 개발자 도구에서는 그 순서대로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객체가 순서가 있는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 없는 집합이라서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는 보통 이름, 값, 키, 밸류의 구조를 갖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객체에서 프로퍼티 속성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문자열입니다. ES6 이전에는 오로지 문자열이었고, ES6 이후에는 심벌 역시 문자열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교환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코드로 자, let string name은 자, string name 이렇게 10별자의 스트링 문자열을 한번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벌 타입은 이제 어떻게 만드냐? 자, simName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심벌은 이렇게 심벌이라는 자바스크립트 내장된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이름을, 문자열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프로퍼티 네임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 타입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콘솔 로그로 자, 이 str 네임을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타입을 이렇게 타입 오브 키워드, 타입 오브 연산자를 통해서 찍어보면 스트링 값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자, 타입 오브 이제 simName 이렇게 찍어보면 이 값은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요 값이 이제 어떤 값이 타입이 출력이 될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이제 index.html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여시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은 타입이 심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확대 살펴보면은, 그죠? 이렇게 문자열로 심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벌 함수를 써서 어떤 그 안에 속성 값을 넣으면 그 값의 타입이 심벌로 출력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죠. 자, 그래서 여기에 타입은 이제 심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ES6 이후에는 심벌 역시 문자열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심벌을 어떨 때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객체를 배우지 않았지만 객체는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는 이 객체 리터럴 방식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뒤편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객체를 자, 리터럴 방식으로 생성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객체 안에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객체 안에 프로퍼티에 접근을 할 때 이렇게 undefined가 나올 때 이 점표 기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렇게 대괄호 표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문자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문자열을 넣어서 속성값을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객체는 일반적으로 프로퍼티가 문자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객체 안에 있는 프로퍼티에 접근할 때 이렇게 문자열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 스트링 네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식별자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식별자에 혹은 프로퍼티 이름에는 이렇게 공백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열로 표기를 하면 이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만 공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0이라고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자열 이름으로 프로퍼티를 정의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씬네임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냐면 위에서 심벌 역시 문자열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심벌 이름으로 프로퍼티를 정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벌 타입을 사용할 때 심벌을 선언해 놓고 이 식별자를 자바스크립트 표현식 안에 객체 안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로. 자, 여기서 호출 이렇게 해놓고요. 첫 번째로 자, 그냥 오브젝트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어떤 객체가 호출이 되는지. 지금 빈 객체를 선언했지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프로퍼티를 주입을 시켰으니까 어떤 새로운 객체가 출력이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자, 오브젝트가 객체의 타입이죠. 그 오브젝트에 키값만 출력을 한번 해보는 메서드를 통해서 키값만 추출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오브젝트 키스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값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심벌 타입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씬네임이라는 식별자, 즉 이 씬네임이라는 변수와 이 심벌 안에 있는 프롬네임이라는 이 심벌 타입의 값이 현재 우리는 논리적으로 같다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 값은 과연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 이 값도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 값과 이 값은 똑같은 값이니까 과연 같은 값이 출력이 될 건지, 이런 부분을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이 정말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호출 시작이라는 이 부분 안에서 이 4개의 값을 테스트해보면 되겠죠? 자, 다시 로컬 환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출이 시작된 부분에 새로운 그 오브젝트를 콘솔로그로 출력을 했을 때 스트링 네임 안에는 10이 들어가고 심벌 프롭 네임이라는 이 자체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20이 되어 있네요. 뭔가 좀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오브젝트 키스에 이 오브젝트의 키값만 추출해서 새로운 배열로 리턴시키는 그 메서드를 사용했을 때는 뭔가 스트링 네임이라는 키값만 출력이 됐고 배열의 길이가 1인, 인덱스 번호가 0값만 들어가 있는 뭔가 요소가 하나밖에 없죠. 이 심벌 타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점도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자, 세 번째로는 콘솔 로그에 오브젝트의 씬네임을 이제 출력을 했을 때는 20이 나왔는데 요 값을 그대로 넣어서 출력한 값에는 undefined가 나왔어요. 뭔가 같은 값을 넣은 것 같은데 undefined가 추출됐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자, 이 부분에는 이 구조에 맞게 잘 값이 들어왔는데 뭔가 이 부분은 이제
undefined가 나왔죠. 그리고 이 부분은 20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가 나왔죠? 그냥 string name 이렇게 한 가지만 나왔어요.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오브젝트 구조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 설명해 보면 심벌 타입에는 일단 리터럴 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문자를 만들 때 let, 뭐 string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방식을 리터럴 방식이라고 하고 이런 방식을 리터럴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브젝트 이런 것도 리터럴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뒤편에 배우겠지만 이렇게도 리터럴 방식으로 가볍게 좀 생성자 함수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방식을 리터럴 방식이라고 하는데, 심벌 타입은 이렇게 가볍게 생성하는 방식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 심벌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심벌 값을 가져올 때는 방금 설명드린 거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절대 같은 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뭔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같은 값을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리턴 시킬 거라고 반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값은 20이 나온 반면에 이 값은 undefined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심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자로 호출하더라도 다른 값을 반환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속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특정한 객체에서 특정한 프로퍼티를 감추고 싶은 경우에 이렇게 심벌 타입을 선언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혹은 어떤 객체의 구조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을 때, 그 객체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때도 심벌 타입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벌 함수를 호출해 심벌 값을 얻었다면 객체의 기존 프로퍼티를 같은 이름으로 덮었을 염려 없이 그 값을 프로퍼티 이름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부분의 간단한 예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심1이라는 식별자에 자, 심볼 타입으로 심1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2라는 식별자에 심볼 타입에 심1 동일한 값을 넣어 봤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콘솔 로그로 찍었을 때, 자, 이건 일치 연산자입니다. 는 키워드가 하나, 둘, 세 개를 이제 일치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두 개의 변수, 두 개의 식별자가 과연 일치할까요? true를 뱉을까요? 아니면 false를 뱉을까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해 놨으니까 뭔가 이 부분은 false가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여기서 자, 심벌 함수는 선택사항인 자, 문자로 인자로 문자열을 받고 고유한 심벌 값을 반환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false가 되는 이유겠죠. 문자열 인자를 전달하면 그 문자열은 심벌의 toString 메서드 결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심벌이 생성이 되면 그 값이 이 toString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같은 문자열을 전달해 심볼을 다시 호출하더라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심벌 인스턴스에서 흥미로운 메서드는 이제 toString만
갖는다는 것, 이게 또 특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이 false가 나오는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말 그런지 로컬 환경에서 186번째 줄 콘솔 로그의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콘솔이 false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런 부분이고요. 자, 저 투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심3에 자, 심볼에 심3 이렇게 넣어주시고 콘솔 로그로 심3에 투스트링 값을 찍어보면은 심볼 타입에 이렇게 심3이 그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이 값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심벌을 쓸 때 그 심벌을 우리의 코드에만 쓸 수 있도록 비공개로 두어 다른 코드의 프로퍼티와 충돌하지 않게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에 반대로 다른 코드에서도 쓸 수 있도록 심벌을 정의하고 공유하고 싶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후자는 일종의 확장을 만들어 다른 코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이 심벌 타입을 가볍게 설명해 드릴 때 이 특별한 목적을 가진 심벌이 있다고 했는데, 심벌의 목적은 하위 호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언어의 확장을 정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인 거죠. 우리 코드에만 쓰고 싶도록 하는 이 고유성을 보장하면서 다른 코드에서도 쓸 수 있도록 심벌의 정의를 확장하고 싶을 때 조금 좀 자유도를 가진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심벌에도 두 가지 메서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symbol4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문자열 인자를 받고 그 문자열과 연관된 심벌 값을 반환합니다. 그 문자열과 연관된 심벌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 심벌을 생성해 반환하고, 존재하면 기존 심벌을 반환합니다. 이런 함수가 하나 있고, 이렇게 있다 정도로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정말 사용을 하실 때 조금 딥하게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사용해보지 않아서 심볼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심볼 타입은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심볼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같은 값을 반환하지는 않지만, 심벌4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문자열로 호출했을 때 항상 같은 값을 반환합니다.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벌4 여기에 전달된 문자열은 반환된 심벌에 마찬가지로 toString 이 메서드 안에 결과에 나타납니다. 자, 반환된 심벌에 심벌 key4라는 또 메서드가 있는데요, 요거를 호출을 해도 해당 문자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심벌의 키 값을 추출을 하는 거죠, 그 인자 값을. 그래서 이 부분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심4라고 하나 해놓고, 자, 심벌의 4에 심4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요 인자로 넣은 이 심4라는 문자열 데이터가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심벌 값을 반환하겠죠.
콘솔 로그를 찍으면 자 새로운 심벌 값이 찍힐 거고, 자 이때 심5 이 식별자는 마찬가지로 자 심4를 넣으면 이때는 이미 있기 때문에 자 심5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자 비교를 해볼게요. 기존의 심벌로 만들었던 부분은 false가 나왔었는데 같은 인자를 넣었어도 자 심벌 4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toString 값은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벌 5에 뭐 key4 이런 거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이렇게 쓰면 되죠. 심벌에 key4 안에 이제 심5 넣으면 어떤 이 인자가 추출되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컬 환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값이 true가 나오고 있어요. 콘솔로 찍은 이 값이 같다는 얘기죠. 위에서는 false가 나왔지만 인자를 같은 걸 넣었어도 위에서는 false가 나왔는데 심벌 4로 일단 없었을 때 새롭게 만들었을 때 또 같은 인자로 넣으면 이 심벌 값은 이미 있다고 간주를 해서 true를 출력을 하고 toString 안에는 이런 값이 들어가 있고 key4를 썼을 때 인자가 이 심4를 지금 넣고 있으니까 그 인자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심벌 타입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사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심벌 타입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심벌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팀원들과 토론은 할 수 있겠죠. 또 좋은 방향으로 뭐 객체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성, 코드의 확장성을 고려할 수 있을 때 이 심벌 타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정도의 지식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강의 기본 타입의 마지막 심벌 타입을 함께 공부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타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